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아침 7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광고를 해도 제가 체험한 거를 여러분께 광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기자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이상과 기자를 많이 했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책장이 제가 읽은 책 좀 극히 일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클럽의 회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을 방문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방문해? 체계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2016년도 말에는 이렇게 자동차를 빌려서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로 이렇게 북쪽으로 횡단을 했어요. 올해 4월에는 LA로 시작해서 남쪽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도시를,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내용을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항상 얘기합니다. 많이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많이 가봐야 합니다. 제가 미국 횡단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맞아, 일본을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종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겁니다. 예. 이게 제가 기획한 일본 종단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야쿠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야쿠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이제 또 배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알펜 루트라는 데를 거쳐서 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신간선을 타고 해저 터널을 지나서 이 홋카이도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하나, 일본을 종단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니 왜 여행사에서 일본 종단 사품을 맡지 못했을까?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획을 했고 10박 11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들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해외여행은 그렇잖아요. 나 어디 갔다 와서, 로마 갔다 와서, 너 어디 가서 뭐 사진 찍었니? 이제 그런 데서는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왕 우리가 시간과 그리고 귀중한 돈을 들여서 여행을 할 경우엔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접근. 주변에 소음이 참 많이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창문을 좀 닫겠습니다. 창문을 좀 닫고 올게요. 예,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소음이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곳으로 전화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일본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해외여행 안 해본 사람 없고, 뭐 동경, 그 다음에 뭐 오사카 못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여행에 관한 뭐 가격이라든가 일정표가 들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박 11일이고요.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아마 여행의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보러 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해외여행 못 해본 사람 거의 없어.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 나라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전화를 해야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나 투어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 또
저는 어제 버퍼 때문에 방송을 3번이나 중단했습니다. 버퍼가 또 시작되고 있어요. 불하지 않겠습니다. 버퍼 시작되면 2부, 3부 계속됩니다. 자, 어제 방송,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어제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야가 2월 8일 제적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지 167일 만입니다. 이 장관은 헌재 기각 직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둘러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는 견해를 좀 달리하셔서, 즉 우파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상로와는 견해를 다른 분이 많았어요.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태원 참사의 가장 1차적인 책임자는 희생자 본인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욕을 먹었어요. 이상로 아주 잔인한 놈이야. 죽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예.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희생자 당사자입니다.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입니다. 사람들이 꽉 밀렸어. 그러면 정상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소를 피해야죠. 그래서 저는 1차적인 책임이 희생자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관리 책임, 즉 행정 책임은 누구냐? 용산구청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용산구청장은 며칠, 한 2달 구속됐다가 지금 다시 풀려나서 용산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2차적인 관리 책임은 용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국가를 위임받아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용산구청장이 져야지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상로 너는 윤빠냐? 아니요, 윤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투표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투표로 된 사람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임명된 사람은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이 헌재 기각을 환영합니다. 헌재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희생자 본인이다. 둘째, 행정적 관리 책임은 용산구청장에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장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다?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수백 번 한 사람이다. 한 100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추천해서 용산구청장이 됐고, 그런 용산구청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와 행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의 여러분이 너 이상로 윤빠야, 윤빠도 아니지만 라고 욕을 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투표로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올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자, 유여혜 씨가, 여러분 유여혜 씨 잘 아시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그래서 업무를 복귀했다. 우린 2017년 그때도 상식이 통하리라고 믿었다. 여러분 헤어롤 아시죠? 헌법재판 소장 대행 이정민가요? 그날 아침에 정신없어갖고 머리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헤어롤이라고 그러죠. 유해 씨가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 때
해오를 달고 해롱해롱대고 죄송합니다. 해롱해롱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신없이 그냥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때도 올바르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엉터리로 판결해놓고 지금 와서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정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죠. 헌법재판소의 어제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각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아주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조영환 씨가, 여러분 조영환 씨 잘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천리밭 세월호 해상사고를 적폐수사처럼 재수사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이 그거였다. 세월호 그거 적폐수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천리밖에 떨어진 세월호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앞에서 벌어진 민생 치안 부재로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치안 총체에게 묻지 않겠다는 윤석열 내로남불 책임 회피 대통령은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조영환 그 선배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영환 씨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은 달라요, 견해가. 그러나 이 부분은 맞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천리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세월호 해상사고를 적폐수사하겠다고 했던 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에 단 2명의 기자가 있다. 동아일보는 기자가 딱 2명입니다. 많지 않아요. 딱 2명입니다. 송평인 기자와 이기용 기자 딱 2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송평인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송평인 기자의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나왔을 때 좀 까칠하고 깨름칙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 선택에까지 주술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다. 조선 왕조에서도 보기 힘든 주술에 사로잡힌 국가 지도자를 근대 공화국에서 보고 있다. 구한말 민비는 국무당, 국가 무당을 세워 내 외치에 만사를 의논한다고 해서 지탄을 받았다. 민비 이전에도 주술에 빠진 왕비와 후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자 시절부터 경연 등을 통해 유교 교육을 받은 왕들은 왕비나 후궁의 무속에 빠지면 별궁에 가둬서 버릇을 고쳤다. 심하면 폐하여 사가로 내쫓고 더 심하면 사약을 내리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한 녹취록에는 스스로 비범한 무속인으로 자처하면서 청와대는 터가 좋지 않아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단호하게 말한 대목이 있다. 윤 대통령 당선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채 마련되지도 않았음에도 임시로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터가 나쁜 곳으로서는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심리 상쇄를 벗어난 고집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관저는 본래 예정된 육군 참모, 이번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본래 예정된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남산 하얏트 호텔 쪽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이 들여다보여 차단 공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바뀌었다. 수염을 날리며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찾은 사람은 천공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염을 날리며 누군가 다녀갔다고 그 사람이 백재원이라는 관상 풍수가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사람들은 천공을 무속인 대신 역술인이라고 부르더니 백씨에 대해서는 관상은 빼버리고 풍수 전문가라고 지칭했다.
주역에 담긴 지혜, 풍수에 담긴 지혜를 논리적인 용어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학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학자들은 관상 따위는 보지 않고 기륭을 점치지도 않는다. 주술적인 역술인이나 풍수가가 관상도 보고 점도 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청와대 터는 왜 흉하고 용사는 왜 길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다. 풍수로 따져도 애매하다. 주술이 눈에만 기륭이 명확하다. 유교부 장관 공간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보다 왜 적합한지 알 수도 없다. 육참총장 공간이 낡아서라면 왜 관상쟁이 풍수가가 등장하는지 해명해야 한다. 해명할 수 없으니까 숨기려 한다. 자,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름만 해도 천공, 건진, 무정에 이어 백제권이다. 처음에는 김여사만 주술의 진심이고 윤 대통령은 마지못해 끌려다닌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가 주술로부터 얻는 심리적 안정은 공사의 구분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섰다. 누구나 주술에 빠지면 공사의 구분을 반드시 뛰어넘게 돼 있다. 공사 그거 필요 없어. 주술이 먼저야. 송편 씨가 지난해 지산 둘레길을 걸었다. 산속에 무속 기도원이 있었는데 건물이 현대식이었지만 으스스했다. 지금은 프로이드는 그런 느낌을 언캐니라고 불렀다. 낯익은 대상에서 이질적인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이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이질감이 아니라 기분이 으스스해서 피하고 싶은 이질감을 느낄 때 그것을 언캐니라고 한다. 으스스함이라고 한다. 이분이 작년에 지리산을 하는데 현대식으로 아주 예쁘게 만든 무속 기도원이 있었다. 그러나 으스스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근대인이라 점집앞을 집할 때 그런 느낌을 갖는다. 저도 그래요. 뭐 점집을 지나는 경우 없습니다만 그런 거 지날 때는 좀 기분이 묘해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으스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송평인 씨의 칼럼입니다. 여러분 점자 보이시죠? 왕자 보이죠? 손바닥의 왕. 송평인 칼럼 불편한 대통령은 여러분께 거의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로 한번 들어갑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이상로 보고 이상로는 그냥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 넌 좌파야. 넌 이재명파야. 근데 아주 저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좌파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유는 권력을 찾기 위함이고 정말로 된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는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독립 언론인 중에 우파 언론인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할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유는 권력을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유는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함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찾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대통령은 으스스한 느낌을 줄 뿐입니다.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불편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왜? 정의와 입으로는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공정, 정의,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으스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편한 대통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불편한 나라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오송에서 수해 났을 때, 그때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때 민노총이 광화문 같은 데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서울에서 민노총이 대규모 시위를 강행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 기동대가 차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충청북도 소속 기동대도 있었습니다. 3개 중대 중에 2개 중대가 이 민노총 집회를 막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다가 뒤늦게 충북 수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자, 집회도 좋지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 사고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국민이라면, 정말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자기들이 집회가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자기들 집회 때문에 공권력이 쓸데없는 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창피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이런 행동이 남의 목숨을 빼앗갈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살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의 하늘 밑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불유쾌하고 언짢습니다. 저보고 이상로 좌파로 전향하라는,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제가 좌파로 전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좌파가 아닙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무작정 권력만 잡자는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우파는, 진짜 우파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유는 당신 할 일을 해. 공정, 정의, 진실, 그건 뭐야?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 잡아가두고 그게 해야지. 그거 안 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좌파예요? 문재인 잡아가두라는 게 좌파입니까, 여러분? 자,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변준우 씨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한국의 운동권 좌파들이 평등관, 정의관은 신림동에서 칼부림 범죄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신림동에서 칼부림한 범죄자는 잡히기라도 했지만 5.18과 호남 지지자를 보루로 삼은 운동권은 아직도 흉기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흉기 난동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 흉기 난동하고 다를 바 없어요. 제 현장에 가야 경찰관들의 인력을 뺏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년 4월 혁명을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2의 4월 혁명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혁명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또 맡길 수 없습니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그 다음에 무속인들이라 불러들이는 그 정권을 줄 수 없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 할 거 하겠다, 집회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정권을 또 우리에게 표를 찍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우리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는 논평과 비평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손짓고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오늘도 아주 훌륭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합니다. 내년 4월에 우리 손잡고 모두 나가자. 당신은 내년 4월에 실패해도 상관없다. 왜? 나이가 있으니까. 당신이 내년 4월에 나가서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이 알려야 된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다. 내년 4월에도. 내년 4월에는 틈없이 바람이 분다.
그들에게 또 맡길 수 없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젊은이들이 적극 나서라. 비겁 젊은이들이 비겁하게 논평과 비평이나 하고 있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훌륭하고 전투적인 젊은이를 만납니다.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했어요. 이상로 너는 혁명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비하적인 발언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번이나 2번 찍어. 그게 조선 사람이야. 예, 저도 잘 압니다. 조선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투표장에 1번과 2번을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훌륭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나가야 할 곳을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어디 많이 모이나, 무슨 얘기들을 하나. 지금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이상로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겁해. 하지만 그걸 깨야 합니다, 여러분. 예, 깨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힘을 불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가장 비판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파 독립언론인 중에는.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저는. 예,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을 읽으면 어떨 때는 왜 그러나, 왜 자꾸 저보고 좌파라고 그러나, 좌파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나, 뭐라고 그럴까,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예.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랬군요. 소음이. 창문을 열었을 때 매미소리였습니다. 예. 매미소리. 창문을 지금 닫았더니 상당히 덥네요. 매미소리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는 안 되죠.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인데요.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다 성년자입니다. 성년에 관한 안 가도 되는 장소, 위험함은 가지 말아야죠. 배 승선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꽉 막혔어. 그럼 길 돌아가거나 안 가야죠.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은 희생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삼풍백화점 503명 참사, 성수대교 참사 책임 안 졌어요. 제가 삼풍백화점에 가서 계신 분, 그리고 성수대교로 지나가시던 그 희생자가 책임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 본인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일본 바나나 여행사에 신청을 하니, 여행 일정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고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전화번호 이겁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당이 곧 풍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당이 곧 풍수다. 예, 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백모가 말하는 4월 혁명과 같은 겁니까? 라는 건데요. 아닙니다. 백모가 말하는 4월 혁명이 뭔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달 전에 백모를 만났습니다. 박모는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건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백모는 백모가 말하는 4월 혁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4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하라는 거를 했다면, 대통령이 하라는 거를 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표를 준다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백모와는 견해가 다름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